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고 있나요? 저는 오늘 토요일이 가장 바쁜 날인데 여러분들은 쉬어갈 수 있는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이번 한 주간의 수급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고점 부근에서 비교적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차전지죠. 2차전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날짜는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번 한 주간이고요. 외국인 기준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퓨얼셀, 이렇게 5종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초에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여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재 리콜 소식 이후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난주 수요일이었나요? 배당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이 내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난 한 주간에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LG화학의 주주 환원 정책, 배당금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지수가 비교적 좋지 못한 흐름이 보인 상황에서 LG화학은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두산 오너의 지분 매각 소식이 있었고 그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정부에서 수소경제에 25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SK텔레콤,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이렇게 5종목을 지난 한 주간에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초에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적 분할 공시가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물적 분할 공시가 있었고 그 이후부터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반대로 기관 입장에서는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고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물적 분할 공시가 있던 그날에는 하락이 나왔지만 목요일, 금요일에는 비교적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흐름을 살펴볼 때는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지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크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줄어드는지 이런 점을 체크해 보시면 조금은 방향성을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소외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에 대한 매력도 생겨났고 지속적인 유가에 하락세가 유지된다면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연말에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한국전력의 실질적인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다는 것은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고 다음 주에도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지 이러한 점도 체크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저점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거든요. 현재 2341포인트에 마무리가 된 상태고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머리에 떠오르는 종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지난 3월부터 코스피 지수가 지금까지 상승할 때 항상 주도 종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월 초, 4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관련주가 될 수 있고 4월부터 6월까지는 비대면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6월부터 7월, 8월까지는 2차전지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산업과 업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것이 아니라 없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런 종목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줄 수 있는 주도주 부재로 코스피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가 2300, 2400 이 부근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고점 부분에 있다면 굳이 그런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조금은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던 종목, 그런 종목이 혹시 고점에 있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정책주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그린 뉴딜이 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최근에 수소경제에 25조를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처럼 코스피, 코스닥 모든 지수가 동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아무리 좋은 업종이라도 힘을 발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시점보다 다시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점이죠.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런 시점이죠. 과거로 돌아보면 이런 시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정책주들을 공략해본다면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점에 부담감이 없는 소외받았던 종목, 덜 오른 종목,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한국전력인데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매력적이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을 때 이번 주에 기간의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한국전력이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던 3월 이후로 별다른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유가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유가가 유지가 될 때에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유가가 1달러만 하락해도 한국전력의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발표도 있듯이 유가 하락은 한국전력의 영업이익과 크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점을 알 수 있고, 이 때문에 3분기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란 말이죠. 이 때문에 연말에 5% 이상의 배당도 기대되고 실질적으로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바뀌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연말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 점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측면을 봤을 때 지금처럼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고점을 향해 가고 있고 다른 개별 종목들도 고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지금보다 내년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이런 종목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편할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때 더 큰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국전력의 수급을 살펴보시면 지난 9월 말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 투신, 보험, 금융투자 골고루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를 보면 약 10거래일 동안 3거래를 제외하고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죠. 그런데 과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했던 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다음 주에도 유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지켜볼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네이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자세히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과거를 돌려서 보시면 지금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활발했던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여나 다음 주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우리가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 실질적으로 한국전력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연료비 연동제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기대감을 바탕으로 저점에서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해라,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현 시점에서 이렇게 눌렸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의견을 드린 것이니 여러분 나름대로 추가적인 내용을 찾아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 시점에서 저는 한국전력 말고도 화장품, 여행, 면세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지만 6개월, 1년 뒤에 나아질 수 있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공략하는 것도 정말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악재는 내가 고점에서 매수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항상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했을 때 그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보다 조금의 현 시점에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지 않지만 향후 6개월과 1년 뒤에 나아질 수 있다면 내가 선침해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주가가 고점까지 올라온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기보다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주라든지 지금은 소외받고 있지만 향후 6개월, 1년 뒤에 나아질 수 있는 덜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공략해보시고, 그리고 주도주죠.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소외받는 시점은 올 수 있어요. 지금 2차전지가 다소 소외받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전후로 해서 현재 소외받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주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순환매 장세가 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2차전지에 수급이 몰리고 관심이 몰리는 시점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2차전지 주도주죠.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하락과 박스권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힘을 발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테슬라를 비롯해서 2차전지 대장주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소부장 기업들을 비롯해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3월, 4월 이때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소외받는 업종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네이버, 카카오, 비대면 관련된 업종들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외받는 업종이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조금씩 상승이 나오면서 9월,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어느 종목보다 수급이 몰리고 있고 주가의 흐름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말했듯이 주도 산업이라고 발표를 했었고, 현재 테슬라 배터리데이 전후로 해서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하고 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반드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시점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손실이 좀 크다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매도하기보다는 조금의 시간을 부여해서 종목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2차전지와 관련해서 지금 수익 중이라면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업황이 개선될 때 그때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 쉽지 않은 시장인데 그래도 잘 이겨내셔서 모두 손실 보지 않고 좋은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